당신의 은행 통장에 평생을 모아둔 1억 원이 단 72시간 뒤에 구매력 7천만 원짜리 쓰레기 조각으로 변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목격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 1,500원 돌파는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흘린 피땀과 노동 가치가 허공으로 증발해버리는 재앙의 기폭제입니다. 정부의 말을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처참한 대가는 당신 지갑에서 3천만 원이 강제로 털리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벼랑 끝에서 당신의 자산을 지켜낼 마지막 72시간 긴급 생존 매뉴얼을 공개합니다. 지금 뉴스 화면을 보십시오. 왜 주류 언론들은 이렇게나 조용할까요? 왜 한국은행 총재는 앵무새처럼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 가면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치려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는 말, 그것은 수술대에 오른 환자에게 투여하는 강력한 마취제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안심하고 잠든 사이 국가의 최후 방어선인 외환 보유고는 기록적인 속도로 불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환율 방어라는 명목하에 당신 자녀들이 갚아야 할 미래의 달러를 허공에 뿌리며 이 침몰하는 배의 구멍을 테이프로 막고 있을 뿐입니다. 진짜 돈의 흐름을 쥐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아직도 한국 시장에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눈치 빠른 스마트머니는 이미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설 때 조용히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 배가 더 이상 구조적인 모순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이 회사에서 야근하며 쥐꼬리만한 월급을 아껴 적금을 붓고 있을 때 자본가들은 이미 모든 원화 자산을 달러로 바꾸어 국경을 넘었습니다. 오직 당신, 시스템을 믿고 성실하게 살아온 당신만이 이코노미석에 앉아 휴지 조각이 되어가는 티켓을 꽉 쥐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운명의 갈림길 1,500원이라는 숫자 앞에 섰습니다. 이 숫자를 절대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저항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통화정책이 시장에 무릎을 꿇었다는 기술적 백기투항입니다. 환율 1,500원이 뚫리는 순간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얇은 신뢰의 막은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스마트폰 뱅킹 앱에서 조용하지만 무시무시한 뱅크런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돈이 은행에 있어도 안전하지 않다는 공포가 전염병처럼 번질 것입니다. 왜 정부는 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침묵할까요? 왜 당신에게 대피하라는 신호를 보내지 않을까요? 이유는 잔인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당신이 도망치면 시스템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예금과 적금이 은행에 묶여 있어야만 부실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막고 좀비 기업들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최후의 방패막이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원화의 가치는 시시각각 증발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설마 하는 마음으로 뉴스를 보고 계십니까? 그 설마가 당신의 계좌를 깡통으로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이제 채 72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은 결코 당신을 구해주지 않습니다. 각자도생의 시대, 당신의 탈출구는 오직 당신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환율이라는 숫자를 단순히 여행 갈 때나 신경 쓰는 환전 수수료쯤으로 생각하셨다면 당신은 지금 가장 큰 오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율은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생명체의 체온계입니다. 1,200원이 우리 몸의 정상 체온인 36도 5분이라면 1,300원은 미열, 1,400원은 고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눈앞에 닥친 1,500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체온이 40도를 넘어서는 죽음의 임계점입니다. 뇌세포가 녹아내리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저축은행과 건설사라는 국가의 핵심 장기들이 하나둘씩 기능을 멈추고 발작을 일으키는 쇼크 상태. 그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정부와 한국은행이라는 의사들은 당신에게 무엇을 처방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수술이 필요한 위급한 환자인 당신에게 고작 안심하라는 말과 함께 금리 동결이라는 싸구려 진통제만 투여하고 있습니다. 진통제는 당장의 고통만 잊게 할 뿐 뼛속까지 파고든 부채라는 바이러스를 절대 치료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진통제에 취해 한국 경제가 괜찮다며 잠꼬대를 하는 사이 원화가치 하락이라는 치명적인 암세포는 전신으로 전이되어 당신의 지갑을 서서히 괴사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운명을 가를 두 가지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내일 당신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 김철수 씨를 봅시다. 그는 성실한 가장입니다. 그는 정부의 말을 믿고 연 4% 이자를 주는 예금 통장을 보며 흐뭇해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합리적인 투자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환율이 20% 폭등하여 구매력이 수직 낙하하는데 고작 4%의 이자가 무슨 소용입니까? 실질적으로 김철수 씨는 매년 16%씩 가난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따뜻한 물이 자신의 살을 익히는 줄도 모르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환율이 1,600원을 뚫고 올라가는 순간 그는 금융 뇌출혈로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평생 모은 1억 원이 7천만 원의 가치로 쪼그라든 현실 앞에 그는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반면 두 번째 인물인 이영수 씨는 다릅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체온계가 빨갛게 달아오른 것을 보고 즉시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립니다. 원화 예금을 깨버리고 당장의 이자 소득을 포기하며 비싼 환전 수수료라는 수술비를 기꺼이 지불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자산에 달러라는 강력한 백신을 주입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환율이 이렇게 높은데 지금 달러를 사면 상추 잡는 것이라고, 미친 짓이라고 비웃습니다. 하지만 이영수 씨는 압니다. 지금은 수익을 낼 때가 아니라 생존해야 할 때라는 것을 말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경제의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 잔인한 물리학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원화만 쥐고 있던 김철수 씨는 폐허가 된 자산 위에서 망연자실할 때 달러 백신을 맞은 이영수 씨는 압도적인 승자가 됩니다. 폭등한 환차익으로 무장한 그는 쓰러진 김철수 씨가 헐값에 내놓은 아파트와 우량 주식을 마치 백화점 세일 기간처럼 쇼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인물, 김철수 씨를 봅시다. 그는 성실한 가장입니다. 그는 정부의 말을 믿고 연 4% 이자를 주는 예금 통장을 보며 흐뭇해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합리적인 투자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환율이 20% 폭등하여 구매력이 수직 낙하하는데 고작 4%의 이자가 무슨 소용입니까? 실질적으로 김철수 씨는 매년 16%씩 가난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따뜻한 물이 자신의 살을 익히는 줄도 모르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환율이 1,600원을 뚫고 올라가는 순간 그는 금융 뇌출혈로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평생 모은 1억 원이 7천만 원의 가치로 쪼그라든 현실 앞에 그는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반면 두 번째 인물인 이영수 씨는 다릅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체온계가 빨갛게 달아오른 것을 보고 즉시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립니다. 원화 예금을 깨버리고 당장의 이자 소득을 포기하며 비싼 환전 수수료라는 수술비를 기꺼이 지불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자산에 달러라는 강력한 백신을 주입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환율이 이렇게 높은데 지금 달러를 사면 상추 잡는 것이라고, 미친 짓이라고 비웃습니다. 하지만 이영수 씨는 압니다. 지금은 수익을 낼 때가 아니라 생존해야 할 때라는 것을 말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경제의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 잔인한 물리학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원화만 쥐고 있던 김철수 씨는 폐허가 된 자산 위에서 망연자실할 때 달러 백신을 맞은 이영수 씨는 압도적인 승자가 됩니다. 폭등한 환차익으로 무장한 그는 쓰러진 김철수 씨가 헐값에 내놓은 아파트와 우량 주식을 마치 백화점 세일 기간처럼 쇼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정글의 냉혹한 먹이사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금 이자는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당신의 돈을 갉아먹는 동안 잠시 고통을 잊게 해주는 치명적인 마약일 뿐입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마약을 먹고 서서히 죽어가는 환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뼈를 깎는 수술을 감내하고 살아남아 부를 거머쥐는 포식자가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아껴 쓰고 저축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21세기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교묘한 가스라이팅입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지옥철에 몸을 구겨넣고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참아내며 주 60시간 넘게 뼈 빠지게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곡차곡 쌓이는 예금 잔고를 보며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기 위해서입니까? 죄송하지만 당신은 지금 완전히 속고 있습니다. 냉정한 진실을 마주하십시오. 당신이 땀 흘려 번 소중한 돈을 은행 예금에 묶어두는 그 순간 당신은 역설적이게도 당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대한 시스템의 충실한 호구가 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와 거대 재벌들이 그들의 천문학적인 빚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일까요? 땀 흘려 돈을 벌어 갚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중앙은행을 통해 돈을 마구 찍어내어 화폐 가치를 쓰레기로 만드는 방법을 택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들이 갚아야 할 실질적인 부채의 무게는 깃털처럼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빚쟁이인 국가와 기업이 채권자인 당신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당신이 커피값을 아끼고 점심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며 저축에 목숨을 걸 때 당신의 그 성실한 저축이 좀비 기업들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산소호흡기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당신이 열심히 일할수록, 당신이 더 많이 저축할수록 시스템은 그 돈을 녹여 자신들의 배를 불립니다. 이것은 명백한 부의 강탈입니다. 당신의 성실함이 오히려 당신과 가족을 더 빠르게 가난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빙산의 충돌에 물이 차오르는 타이타닉호의 3등실에 타고 있습니다. 배가 기울고 눈치 빠른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구명정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당신은 선실 구석에서 나는 성실하니까 괜찮아, 선장이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 라고 되뇌이며 열심히 객실 바닥을 걸레질하고 있는 꼴입니다. 침몰하는 배 안에서 객실 바닥이 깨끗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침몰하는 통화 시스템 안에서 성실함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탈출을 방해하는 가장 무겁고 치명적인 족수일 뿐입니다. 제발 저축은 미덕이라는 낡은 교과서를 찢어버리십시오. 지금 같은 통화 붕괴의 초입에서 원화 저축은 가장 느리고 고통스러운 자살 행위입니다. 당신이 1년 내내 뼈 빠지게 일해서 받은 연봉 인상분보다 환율이 폭등해서 잃어버린 자산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을 왜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당신이 점점 가난해지는 것은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무능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이미 가라앉고 있는 배의 승차권에 생명줄이냥 꽉 쥐고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피땀 어린 노력이 배신당하지 않으려면 그 노력을 저축하는 데 쓰지 말고 지금 당장 그 배에서 뛰어내리는 데 써야 합니다. 이제 감정은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차가운 데이터만 믿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생존 계기판에 빨간 경고등이 켜지면 질문도 하지 말고 망설이지도 말고 기계적으로 비상탈출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폭풍우 치는 바다 위에서 구멍난 배를 버리고 구명정에 올라탈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당신의 스마트폰 메모장을 차고 다음 3가지 숫자를 문신처럼 새기십시오. 첫 번째, 데스밸리. $1 환율이 3일 연속 종가 기준으로 1,500원을 넘어설 때입니다. 장중 일시적 돌파는 무시하십시오. 하지만 시장이 마감될 때까지 1,500원이라는 마지노선이 뚫린 채 3일이 지난다면 이것은 시장이 한국 경제에 대해 사망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떼매난 조그만 균열이 걷잡을 수 없는 붕괴로 이어지는 골든타임이 바로 이 3일입니다. 두 번째 신호, 대한민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마의 4% 벽을 뚫을 때입니다. 국채는 국가가 보증하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금리가 치솟는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상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국채금리가 튀어오르면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미친 듯이 발작하며 7%, 8%까지 수직 상승할 것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영끌족들의 비명소리가 도심을 뒤덮을 때가 바로 이 시점입니다. 세 번째 신호, 당신이 거래하는 이금융권 저축은행의 고정 이하 여신 비율, 즉 떼인 돈의 비율이 8% 임계점을 넘길 때입니다. 8%는 금융기관의 심장이 멈추는 쇼크 상태입니다. 이 수치가 뜨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연쇄 폭발하고 건설사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집니다. 그때는 은행 셔터가 내려가고 내 돈 내놓으라며 아우성치는 사람들로 은행 창구가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행동 강령입니다. 위 3가지 신호 중 2가지 이상이 동시에 붉은 빛을 낸다면 당신의 뇌를 끄고 몸을 움직이십시오. 첫째, 지금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 보유 현금의 절반 이상을 달러 현찰이나 실물 금으로 바꾸십시오. 환전 수수료가 비싸다고요? 1년 뒤 당신의 원화 가치가 반토막 나는 것에 비하면 그건 껌값입니다. 둘째,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돈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서 전액 인출하십시오. 은행 직원이 해지 방어를 하며 상품권을 준다고 꼬드겨도 귀를 막고 무조건 5대 시중은행으로 이체하십시오. 조금 더 높은 이자를 받으려다 원금 전체가 묶이는 끔찍한 락인 효과를 피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망설이는 1분 1초가 당신과 당신 가족의 10년 운명을 가릅니다. 닥쳐올 쓰나미 앞에서 생각은 사치입니다. 오직 훈련된 조건 반사적인 행동만이 당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눈을 감고 시계를 2026년 어느 날 아침으로 돌려보십시오. 당신 앞에는 2개의 전혀 다른 문이 놓여 있습니다. 이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오늘 당신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문,
방관자의 지옥. 당신은 정부에 안심하라는 말을 믿고 귀찮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2년 뒤 당신의 통장 잔고 숫자는 그대로인데 마트 장바구니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사과 한 알에 2만 원, 짜장면 한 그릇에 15,000원,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힙니다. 당신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지만 화폐 시스템의 붕괴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신흥 빈곤층, 즉 거지가 되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고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그때 달러라도 좀 사둘걸. 두 번째 문, 각성자의 천국. 당신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즉시 움직였습니다. 환율 폭풍이 몰아칠 때 당신의 달러 자산은 그야말로 황금 방패였습니다. 남들이 이자 부담을 못 이겨 공포에 질려 헐값에 던지는 강남 아파트와 우량 주식을 당신은 여유롭게 줍고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은 준비된 당신에게만 해당되는 달콤한 축복입니다. 모든 자산 가격이 폭락한 그 폐허 속에서 당신은 유일하게 현금을 쥔 포식자가 되어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타게 됩니다. 운명은 잔인하게도 이분법적입니다. 어정쩡한 중간지대 따위는 없습니다. 시스템에 의해 약탈될 것인가? 아니면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점에서 기회를 잡을 것인가?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다시 한번 칸용하게 강조하지만 국가는 당신의 가난을 구제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덮기에 급급할 뿐입니다. 이 채널은 주류 언론과 정부가 절대 말해주지 않는 시스템 붕괴의 전조 현상을 남들보다 6개월 먼저 감지하고 경고합니다. 아직 공개하지 않은 더 거대한 부동산 2차 충격에 대한 지무가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번 쓰나미가 닥치기 전 생존을 위한 가장 은밀한 대피 신호를 받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십시오.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당신의 자산을 지킬 골든타임 72시간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